자, 이제 청문회에서 이분의 불효령이 안 들리면 많이 섭섭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촌철살인 발언 쏟아냈습니다. 언제나 속 시원한 발언해 주시는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서영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이. 의원님 목소리가 네. 이런 말하면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마이크도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발언이 이제 끝나면 마이크가 이제 꺼지잖아요. 네. 다 들려요. 네. 다른 의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지면 안 들리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더 이상 하지 마시지인데 의원님 목소리는 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해서 잘 들립니다. 어쩜 말을 이렇게 멋있게 잘하세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청문회가 또 계속 진행될 거니까 또 속 시원한 또 말씀 또 기대도 좋습니까? 검찰총장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청문회, 됩니다.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있고요. 또 탄핵 관련한 청문회들도 남아 검사 있고요. 탄핵 청문회도 계속 준비되어 있고. 네. 자, 먼저 2년간의 최고위원 임기 이제 마치셨습니다. 네. 소회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을 하길 참 잘했습니다. 네. 출마하길 참 잘했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목소리도 크고 적극적이어서 제가 막 출마하고 싶어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3선이었고 그리고 또 중진입니다. 나가서 아주 1등을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출마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저희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많은 분들이 3선 이상의 목소리도 좀 내야 한다. 또 제가 행안위원장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요청하셨는데요. 네. 정말 밀리다시피 해서 최고위원에 나왔거든요. 근데 참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네. 최고위원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 게 참 좋았고요. 제가 정청래 최고 이기고 수석하고 싶었는데 정청래 최고가 수석한 것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잘합니다. 근데 그 멤버로 같이 했던 것도 참 의미 있었고요.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 행복했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전과 달리 최고위원하고 잘했다, 고맙다. 인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잘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열심히 댓글에서 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혜살님 댓글도 주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냥 짧게 평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꾸려졌습니다. 구성이 참 잘 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열심히 했는데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고 어쩜 다 저렇게 좋을까. 그리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흥미진진했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뭐 출마했던 사람들도 좋았는데 참 잘 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면 되겠다. 코아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또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의원님 서영교 박경직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 하이라이트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좀 눈에 띄었던 또 저는 거의 다 보긴 다 봤는데 좀 화나셨던 장면 하나를 좀 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하이라이트는요. 국민 여러분 이문정 검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문정 검사님 나왔었어요. 이문정 검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증인이 초기에는 한 명이어서 약간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한 명 계셔서 이문정 검사 계셔서 이거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이문정 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어요. 그리고 저 여인은 저렇게 거세고 험하고 자기네끼리 카르텔을 엮고 있는 그 검찰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진흙 속에 연꽃처럼 잘 컸을까. 그런데 잘 큰 것만이 아니라 고발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고 온갖 거 다 당하면서 저렇게 꼿꼿하게 저렇게 예쁘게 생긋생긋 웃어가면서 검찰의 잘못된 점, 비리, 부패한 거를 지적하면서
여당의 검찰도 아니고 예. 야당의 검찰도 아니고 국민의 검찰이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네. 저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그 검사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분이 검사들의 그 비리와 문제점들을 감찰하는 일을 하면서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김영철 검사하고 직결된다고 네.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쁜 하이라이트고요. 예쁜 하이라이트, 좋은 예. 하이라이트. 또 흥미진진한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 네. 이후였는데요. 그 정다은 씨 예, 정다은 증인으로. 증인이 예. 탁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 정다은 증인이 나올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나와야 하나 안 나와야 하나 나와서 말은 하고자 하는데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 그런데 입장에서. 마침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진단서를 그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서 봤더니 또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도 하늘의 뜻이다 예. 생각하고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참 당당하더라고요. 네.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말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막힘도 없고요. 네. 요 정도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김영철과 장시호가 어떤 안 좋은 사적 관계에 그 사람의 말을 잘 이렇게 해석하면 검사와 피의자가 그 불륜을 만들어진 네.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숙박시설에 같이 있었다는 맞다. 거. 예. 그리고 그 숙박시설을 자신이 본인이 예약해줬다는 예약해줬다. 거. 그리고 고맙다는 문자를 받은 받았다. 거. 그리고 고마움과 동시에 예약을 이 사람이 해줬으니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의 하이라이트. 그런데 화나게 하는 장면은 뭐죠? 국민의힘당입니다. 국힘당. 이렇게 아. 국힘당 이렇게 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자신들도 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김영철 검사를 두둔하고 가리고 증거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자. 제가 그날 증거를 다 드리게 된 냈죠. 거죠. 예. 그 정다은 씨 사실은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김영철 검사 그리고 장시호 씨 그 연관성들을 핵심으로 증언을 직접 다 해줬어요. 본인 얼굴 다 대놓고 다 얘기해주고. 근데 전 궁금했던 게 언론 보도가 상당히 미진해요. 네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이거는 대서특필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사화가 덜 되는 것도 좀 놀랍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6시 이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랑 겹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거 목숨을 걸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나오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제 핍박과 탄압, 뭐 위증이라고 하는 무슨 빌미라도 잡아서 예. 법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검사가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괴롭힐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킬 겁니다. 정다은 씨는 저희가 꼭 지키겠다고 그날 이야기했고요. 예. 공익제보자 등 여러 가지를 살펴가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연합뉴스도 있었어요. 기자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 내용을 꼭 부탁한다. 보도해달라. 그리고 또 제가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했는데 보도가 안 나와요. 왜 보도 안 합니까? 그런데 우선 뭐 저희는 위로를 하자면 그래도 언론인데 저녁 시간이라 겹쳐 그렇겠지. 다른 보도가 있어 그렇겠지라고 애써 제가 주문을 외우지만 그게 아닌 거거든요. 충분히 이야기했고 제가 보도자료까지 또 뿌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된다.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그 영상까지 같이 뿌렸어요. 근데 안 됐고 TV조선이 오히려 한 군데에서 예. 보도를 했고 다른 보도가 없지만 도대체 언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되죠. 안 되죠.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니까요. 무엇을 가리는 겁니까? 이 세상에 다 나왔는데 예 언론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됩니다. 언론의 위상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아니면 당 등등에게 위증 교사를 했냐 안 했냐. 본인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또 우리 김영철 검사 의혹이 만약 맞다면, 그런 위증 교사가 맞다면 이게 사실 장시호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여러 증언들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서영교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국정농단을 제가 다시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 장동혁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의혹하고 이 증거들을 이제 문자 증거 네. 제가 이거 지금 이거 보여드려도 한번 보여주시면 될까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판례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장시호 씨의 녹취가 네. 1,300개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장시호 씨 녹취가 우리가 깐 걸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죠. 장시호 씨랑 가까운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네. 녹취 1,300개를 정광훈 측에 가서 고발한 거예요. 전광훈 측. 예. 정광훈 측에 가서 전광훈인가요? 정광훈인가요? 전광훈입니다. 예, 그쪽에 가서 낱낱이 고발을 하게 된 거고 네. 그게 녹취가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아하. 그 녹취가 흘러나오게 됐는데 그 녹취에 이제 이재용 그 위증을 그 부부장 검사가 네. 애우라고 했다. 울고불고 하면서 애웠다. 이런 녹취가 나온 거예요. 이재용 뭐 프로포폴 이런 것들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네. 가능성이 높아 높죠. 보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거 허언이에요. 네. 라고 이제 나중에.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허언이에요. 라고 방어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방어를 하려면 이 문자까지 방어했는데 문자는 방어가 안 야, 되는 요 거예요. 문자도 한번 이거 소개를 좀 주고받은 해주시죠. 거예요. 예. 장시호가 뭐뭐 변호사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다른 사건 때문에 엿줄 말이 있는데 말이 이때 있대. 우리 집 일은 다 사임해서 라고 장시호가 오빠 연락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공 변호사 오빠는 이 김영철 검사를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래 보이죠? 밑에 이제 보이죠? 그래 보이네요.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케이. 김영철 오케이. 아, 이 오빠 오빠는 검사네. 그럼 누구겠어요? 김영철이죠. 오빠네요. 김영철이 오케이 한 거예요. 어허. 이게 문자에 있어요. 이건 방어를 못 하는 거죠. 네, 이거 방어 못 합니다. 녹취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전부 다 허언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시호가 예. 뭐 가장으로 얘기해 터풍 떠났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이 문자는 장시호랑 안 되잖아요. 오케이하고 예. 오빠 주고 받잖아요. 오빠라고 하고 오케이를 한다. 네. 어떤 검사가 피의자랑 오빠 동생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저 오빠는 변호사도 뭐예요? 오빠 없어요. 오빠는 뭐예요? 둘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그거는 뭐 적어볼게요. 관계는 모르지만 자, 그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있네요. 또 하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바 급 연락 부탁. 금방 연락을 못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름이 김영철 미안 통화 가능. 둘은 반말해요. 아이고야. 근데 장시호가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가 할게. 뭐래요? 세수 중이래요. 세수 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만의 폰이 있는 거예요. 공구 땡땡. 공구 땡땡으로 할게. 이야. 이거는 아무도 방어를 못 해요. 예. 김영철 검사 방어하세요. 방어 못 해요. 야. 이 얘기를 제가 올려놨더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국민의힘에게. 네. 보세요. 답변 좀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렇게 증거 없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전부 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네. 그 송석준 의원은 좀 답변 안 하시던가요? 답변 못하고 말씀 제일 전부 다- 많으시던데요. 전부 다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들이대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이런 게 언론 보도에 안 나오기 돼야 때문에 되는데 이거 보도돼야 되죠. 아니 뭐 허풍일 수 있으니까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문자 메시지는 다 진짜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조작을 조작이라 하든가 차라리.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검사 탄핵 준비를 하는데 언론 보도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유튜버를 김영철, 네. 장시호 찍은 다음에 다 들었어요. 듣다가 보니까 이거를 폭로한 네. 고발한 그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찾아내게 된 찾아내셨군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찾아낸 것 중에서 이 정다은 씨가 준 정다은 씨하고 또 그 장시호하고 공유 주고받은 예. 뭡니까? 숙박해 준 그거죠? 예, 공유 숙박 예, 장소 예약해 준 내용입니다. 하루에 12만 원이야. 1박에 12만 원. 이틀 해야 돼. 예. 그래서 1박 12만 원을 언제 하냐면 예. 8월 9일, 19일 날 2020년 8월 8월 19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네. 8월 19일 날. 네. 그리고 이 문자는 8월 20일 날 새벽 2시쯤에 주고받은 문자. 안 맞아 떨어지네요. 예, 8월 19일 날 이 숙박 시설에 장시호가 있었고 네. 8월
20일 새벽 2시쯤에 너무 고마워. 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 1300개의 녹취를 공개한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 장시호가 여기 같이 있었던 거죠. 아. 같이 있다가 지금 김영철이 올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아니 이준이가 나갑니다. 나가야 되고. 나가다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남자를 보게 되는 아하.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이 방으로 들어가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녹취가 둘이 있었던 내용의 녹취가 어떻든 장시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진하죠.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문자도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날 네. 정다은 씨가 나왔잖아요. 예. 이거 보내신 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증언했어요. 네. 이런 문자 있었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핸드폰에 이 문자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다고. 남아 있다고? 그럼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행정실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으면서 하나 더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또 비밀입니까? 장시호가 예. 돈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예약은 정다은 이름으로 했고 장시호가 돈을 보낸 내역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약한 이게 내역이랑. 왜 전문 진술이고 전문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전문이니까 증거 능력 없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든 그 요거에 법조인들 대해서는 많았잖아요. 답 답을 할수 못해요. 없겠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답 못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어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라면. 예,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당황한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방어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있습니까? 뒤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그날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 건데요. 예. 누굽니까 이분은? 한동훈 대표인데요. 한동훈이에요. 이 사람 한동훈. 왜 나옵니까 여기서? 한동훈이 장시호에게 예. 하겐다즈 준 내용.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그걸 왜 그거 줘요? 비싸서 누가 먹겠습니까? 피의자한테 이걸 왜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검사실 문을 누가 똑똑똑 두들기고 얼굴을 빼꼼 내미는데 예. 그게 장시호다. 아. 장시호가 아이스크림 좀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나는 드세요. 이렇게 복덩인데 여기 복덩이 뭘 못 주겠어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거는 하겐다즈 마음껏 예, 먹어라. 이거는 저희가 처음엔 이 내용이 네. 한 언론에서 이것도 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론이 써요. 네. 그런데 요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예. 한동훈 당시 검사가 자기가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군요. 예, 그러면 아니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예. 피의자가 검사실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까? 네.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디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서 절대 검사 안 됩니다. 조사받다가 이쪽 검사실 와서 똑똑똑 제가 조사를 엄청 두들깁니까? 받아봤거든요. 제가 알고 그 피해 변호사로서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고 커피 한 잔 안 줍니다. 잘. 그럼요. 특별한 경우 하겐다즈는 그 아이스크림 중에도 제일 특별한 비싼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거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안 돼 되죠, 있잖아요. 안 되죠. 이런 식의 편의를 충분히 봐줬던 관계가 네. 무르익은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와중에 어떤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네. 특별한 대우라고 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거에 해당되고요. 가장 문제인 모해 위증에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특혜를 준 것은 직권남용에 맞습니다. 해당되고요. 이게 불륜관계로 온다는 것은 징계에서 파면해야 될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거죠. 만약 그런데 불륜관계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하지 않는 거죠. 네. 자기네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문자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네. 공유 숙박시설은 어떻고요. 그래서 징계 내리고 파면해야 돼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검찰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윤석열 특검과 같이 특검을 했고 특별한 특수관계이고 네. 코바나 컨텐츠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그 기업들이 협찬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중앙지검 등등 검사실에서 수사받던 기업들이에요. 네. 이들이 억대가 넘게 후원합니다. 이걸 다 그 담당 검사였죠? 담당 검사인데 무혐의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그 살고 있던 집, 삼성의 전세 계약권 등도 다 무혐의 해주고요.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그 저가 매수 의혹도 다 무혐의. 털어줍니다. 네. 모든 걸 훌훌훌 털어준 검사라서
건드리고 징계 있는 못한다.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는 김영철 검사 나와서 이 문자 어떻게 된 거고 하겐다즈 어떻게 된 거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말 편의를 봐주는 거. 예를 들어서 출장 막 시키고 뭐 생일 파티 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서울구치소 법사위가 현장 검증 진행했는데 네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좀 네. 어떻게 수학이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아하. 엄청난 수학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변호사 하시니까. 예.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2018년 12월 6일 날 네. 2017년 네. 12월 6일 날 예. 가만히 있어보자. 12월 6일. 예, 12월 6일 날 예. 법정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소가 됐고요. 예.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 선고되면서. 구속이 됩니다. 예.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법원이 2년 6개월을 때립니다. 더 올렸죠. 예. 더 올렸습니다. 네. 그때 이문정 검사에게 물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2년 6개월로 법정 구속을 때렸다는 것은 네. 법원에게 잘 봐달라는 신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봐주지 않고 법원이 2년 6개월을 때려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것은 이 검사가 약간의 흥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맞습니다. 맞죠. 라고 맞죠. 하는 이야기를 맞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저희가 이게 바로 그 법 구치소에 가서 출정 받아온 기록들이네요. 자료인데요. 출정 기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아직 다 못 넣었습니다. 맞네. 이거 안 보여주려고 막 가면 안 그래서 되는데 막 나가고 했거든요.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 저희가 들어가서 손으로 다 받아 적은 거 취합한 건데요. 아직 취합을 다 못했어요. 예. 몇 번이나 나갔을까요? 몇 번 나갔을까요? 몇 번 나갔습니까? 보통 저는 몇 나가면 번 안 돼.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보통 법정 출정 구속되면 예. 2심 때까지 거의 못 나갑니다. 법정 구속되면 못 나가죠. 못 나가죠. 뭐 조사할 일도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러면 조사는 기소 전까지 불러서 조사합니까? 수사 기소 후 수사는 아주 예외적이고 네. 위법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소 후 수사는 위법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면 총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한 번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 그 정도 해야 세 되잖아요. 예. 몇 번입니까?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예. 51회였습니다. 이야, 말이 안 법정 되는데. 구속되기 전까지 말이 51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법정 구속이 되면 이게 기소가 된 지도 한참 전이고 예.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에는 검사가 불러서는 안 안 돼요. 됩니다. 뭐 이제 구속됐고 죄가 인정됐는데 뭐하러 부릅니까? 조사할 법정 필요도 구속이 없죠. 된 다음에 몇 번일까요? 몇 번입니까? 17번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17번도. 12월 6일 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예. 2월 4일에도 부르고 2월 11일에도 불렀는데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2월 10일이 장시호 아들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에서 정다은 씨의 진술이 맞네요. 확인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김영철 검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근데 김영철 검사는 저는 2월 5일 날 대검 뭐. 대검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네. 2월 5일 날 가기 전에 법정 구속됐는데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2월 5일 날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 2월 5일 날 갔다고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럼 2월 4일 날 불렀나? 그러고 봤더니 2월 4일 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까? 이게 성과라는 거죠. 다 나왔다는 거네요. 2월 4일 날 특검으로 부른 거죠. 2월 4일 날 장시호를 불렀고 그래서 특검으로 불렀고 어쨌든 이 기록에는 본인이 대검 가더라도 특검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본인이 있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장시호가 문제. 장시호는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 구속된 사람이 그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그만치 이렇게 많이? 많습니다. 예. 부럽네요. 부럽다. 아니 이거보다도 예. 더 많아요. 더 아직 많아요? 더 못 넣은 거고요. 여기를 보면 2월 4일, 2월 11일 이렇게 특검에 부른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게 1112호입니다. 네. 2월 4일에도 1112호 검사실로 갔다는 거죠? 예, 특검실로 갔다 특검실로. 이런 건데요. 아까 이제 뭐 그 한동훈 방을 똑똑똑 두들겨서 하겐다조 줬다 이런 거 보면 거기 뭐 검사실이야 왔다 갔다 그들이 다
서로 공유하는 방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일반적인 피의자 법정 구속은 뭐냐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다가 재판 과정에서 너 실형 선고받고 구속이 되는 겁니다. 수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외적인 얘기가 뭐냐면 딴 사람 수사 뭐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일 때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결국은 우리 특검에서 밝혀내야 되는 게 위증을 시키려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반 증거들이 다 드러난다면 당사자나 관련자가 나와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럼 증거들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매우 지금 문제인 상황인데 이 앞으로 지금 김영철 말고도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나머지 검사들도 있는데 네. 뭐 혹시 김영철을 제일 먼저 소환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청문회 연 이유? 네, 우선 그 김건희 특검도 네.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커버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이것을 보다가 무혐의를 다 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김영철이 막을 쳐버린 걸 보고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제일 크다. 예,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 저가 매수 관련해서 다 무혐의를 쳐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도 그래서 무혐의를 치는 네.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무혐의를 친 걸 보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셋보다 더 좀 세다고. 문제가 그렇죠. 더 크다.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봐주기를 했고 권력에 대해서 줄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네. 장시호 씨 건이 딱 터지니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드러나게 되면서 저희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 장시호가 중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제가 허언이에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철이 그거 봐요 허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자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다가 네. 이거 그런가? 라고 해서 사실은 보게 됐어요. 네. 보게 됐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이거 거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와버렸잖아요. 허언 아니죠. 허언 허언 아니고 아니잖아요. 여기다 오빠 나오고 뭐 딱 오빠가 엄사해요. 오빠 오케이. 오빠가 오케이했어. 예. 오빠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 오빠 아니면 예. 왜 당신은 나한테 오빠라고 하시죠? 그럼요. 이렇게 해야죠. 예.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문자를 보냅니까? 보내면 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피의자, 예. 피고인. 이렇게. 피고인 이러시면 안 그렇게 됩니다. 해야죠. 이렇게 예.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는 또 오빠 오케이 여기서는 통화 가능 뭐 이렇게 주고받고 세수하고 나서 이건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폰으로 또 따로 하는 거. 네. 이건 완전히 검찰이 다 조사해야 되는 관계.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김영철 공유 검사. 숙박시설은 더 뭐고 문제고. 여기 사실은 제가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더 있어요. 이거 단독으로 얘기해 주시죠. 그날 김승원 예. 의원이 질의하면서 깐 녹취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 못 봤어요. 잠자리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못 본 거였어요. 전 다 듣고 봤는데 예. 저는 못 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장시호가 태국에 가 있다 그래요. 태국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김영철이 김영철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네. 태국에 가서 좀 있어라고 하는 또 문자가 있어요. 그런 문자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날 사실은 그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주옥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57회입니다. 57 네. 아니 51회 예, 51회. 법정 구속되기 전에 전에 50일에 50일에 희호 법정 17번. 구속되고 나서 17번. 아우, 말이 아니 됩니까? 구속이 됐는데 무슨 수사할 게 왜 더 조사합니까? 있다고. 그거는 2017년 12월 6일 이후에 17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일인 날 2월 11일이 있고 네. 그런데 자기가 5일 날 대검으로 갔다고 변명을 하니까 그래 그럼 2월 4일도 있고 그럼 2월 4일인지 2월 11일인지 나와서 증명해야죠. 억울하면 글쎄요. 우리가 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검사가 사람이 구속된 거를 이용해가지고 편의 제공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얻어내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고 문자가 아니라고. 제 말 맞죠? 네. 나와서 얘기하죠. 네. 다 있잖아요. 검사가 증거로 얘기한다면서요. 오빠람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날 이문정 검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검사들의 문제점을 조사하느라고 쭉 하는데 피의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맥심 커피 하나면 영혼을 판다고. 맞아요.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변호사도 조사받으러 네. 갔다가 네. 맥심 커피 그거 다방 커피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 잔 실무가에 타줘도 네. 너무 감사해서 뭔가 불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맥심 커피 하나면 영혼을 팔고 제한진 변호사도 합니다. 예. 거기에 떡볶이하고 순대가 나오면 더 고급지고 떡볶이 순대를 구치소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밥이 나오면 아유. 뭐든지 지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 궁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의심을 제공하잖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검사가 와서 안 했으면 떡볶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네. 하여튼 청문회 앞으로도 다른 검사들을 네. 또 계속적으로 탄핵 청문회 더 하는 꼭 계획도 한번 좀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상용 검사, 박상용. 어미준 검사, 예. 강백신 검사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관련한 거기 때문에요. 네. 쌍방울 거기서 모해 위증이라든지 진술 조작이라든지 연어 파티라든지 네. 증언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벌렸다면 이거 정말 문제이고요. 저희가 구치소에 가서 이 그 출정 기록을 받아왔듯이 이화영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쌍방울 관계자, 안부수 네.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출정 기록을 다 내놔야 된다 생각하는데 관계자들 네. 다 안부수 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네. 막 나가가지고 똑같은 일 당했는가 확인하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엔 그 3천여 명에 관한 네. 통신 사찰이 본인이 있잖아요. 했죠. 부장검사 반부패부. 예. 저 통신 사찰을 당했어요. 당하셨어요? 내가 뭐를 했다고. 이 사람들 아주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해서 도대체 나의 뭐 어디까지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꼭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어미준 검사 관련해서는 어미준. 예, 과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네.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네.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짜맞춰 놓은 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서 이 범죄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이건 검사가 더 이상 아니고 네.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범죄자를 공직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가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걸 오히려 조작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국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입니다. 국회밖에 예. 없다. 국회의원 되길 참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 가기를 참 잘했습니다. 네. 더 네. 큰 목소리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더 시원하게. 제가 법사위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구하라법도 예.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혼부의 아기도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네. 사랑이법 제가 2번 개정했는데요. 네. 이 모든 게 법사위법입니다. 법사위법입니다. 민법들인데 민법이니까, 예.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네. 그 잘난 법조 민법 카르텔이 있어서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법을 바꿔서 국민들께 국회의원으로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네. 구하라법하고 그 사랑이법 등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